자, 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2시간 합격당 우리 개념 완성 과정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수업을 바로 시작하셔도 되긴 한데, 그래도 이제 오늘 첫날이니까 간단하게 그 부동산학 개론이라는 과목 소개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 공인중개사 전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업을 쭉 들으셨던 분들은 그래도 이제 공인중개사가 어떤 시험이고 과목은 어떤 것들이 있고 쭉 들으셨을 텐데 저한테 한 번 더 듣는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제 이름은 제 이름은 부동산학 개론 강의는 이종호고요. 일로 와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가 유튜버예요. 유튜브에서 일단 부동산학 개론 이종호 이렇게 치시면 제 채널이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셔서 일단 지금 올라와 있는 강좌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볼만한 게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검색창에 유튜버 검색창에 이종호 5분이라고 치시는 겁니다. 5분. 이종호 5분이라고 치시고 옆에다가 이제 오늘 수업 지금 오늘 첫 진도로 나가거든요. 오늘 뭐 할 거냐면 사상 최초로 감정평가론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이종호 5분 옆에다가 감정평가론이라고 치시면 강좌가 한 10강 정도 올라 있을 거예요. 그걸 순서대로 쫙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복습 용도, 그러니까 5분짜리가 10개가 있으니까 50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은 사실은 한 4-5시간 정도 하는 분량을 갖다가 50분으로 축약한 거예요. 이걸 갖다가 한 번 듣지 마시고 여러 번 반복해서, 그러면 당연히 이제 총론을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 이종호 5분 총론, 그다음에 경제론 수업을 하고 나면 이종호 5분 경제론, 이렇게 해서 복습 용도로 5분 순삭 강의를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올해지요. 올해 32회 합격자들은 요거 혜택, 요거 도움을 좀 많이 받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시간이 좀 없는 분들, 자투리 시간 활용 용도로는 좋은 강좌, 그 목적으로 만든 거니까 그렇게 한번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아울러서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첫 진도를 나가봐야 되는데, 일단 공인중개사 시험, 여러분들이 치르시는 시험은 33회 시험입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33회 시험이고, 지금 예정일은 이제 2022년 10월 29일 토요일 날, 항상 공인중개사 시험은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당연히 이제 33회 시험에 합격을 하시겠죠. 합격을 하고 나서도 이제 찬바람 불기 시작할 때, 가을이 오면 이제 시험 칠 때 됐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1월 되기 직전에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항상 시험을 치게 되는데, 1차 과목이 2과목이 있습니다. 부동산학 개론하고 민법 및 민사특별법. 2차 과목은 공인중개사 법령민 실무, 부동산공법, 공시법, 세법인데, 사실 우리 부동산법 좀 먹은 사람들은요, 이걸 다 읽지는 않습니다. 다 읽지는 않고 그냥 부동산학 개론은 개론 그래요. 개론 또는 학개론 이렇게. 그래서 부동산학 개론이라고 다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개론 그래, 학개론. 그다음에 민법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2차 과목은 이제 중개사법 그래, 중개사법. 그다음에 공법, 그리고 공시법, 세법, 이렇게. 1차 과목은 크게 분류하면 2개, 2차 과목은 크게 분류하면 3개. 좀 세분하면 2차 과목이 공시법과 세법으로 나눠지는 것은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좀 특이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요거 어떤 교수님한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부동산학 개론의 100점 만점 몇 점인지, 그리고 2차 과목의 만점이 몇 점인지를 좀 알려드릴 겁니다. 1차 과목은 만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점이 80점이에요. 100점이 만점이 아니고, 2차 과목은 만점이 100점이에요. 그래서 100점 만점에 2차 과목은 그야말로 100점이 만점이고, 1차 과목은 80점이 만점이다라는 이상한 얘기를 드리면서 수업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실제로 9시 30분에 1차 시험을 치게 되거든요. 그러면 1차 시험지를 딱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A형이든 B형이든 관계없이 1번부터 40번까지가 부동산학 개론이에요. 1번부터 40번까지가. 그리고 또 1번부터 40번까지가 민법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1번부터 40번까지가 부동산학 개론이고 41번부터 80번까지가 민법이에요. 그러면 1번부터 80번까지가 1차 과목 해서 우리가 분명 둘로 나누어서 배우시지만 1차 과목은 한 과목이에요. 1차 과목은. 그럼 같은 과목끼리는 특징이 뭐냐면 점수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같은 과목끼리는. 그러니까 1차 과목 두 놈은 점수를 주고받을 수가 있다.
여기서 좀 느끼셔야 될 교훈이 뭐냐면 과락 없이 평균 60점이거든요. 과락 없이. 그럼 한 과목은 과락이 40점인 건 알고 계실 테니까 무조건 40을 맞으셔야 돼요. 한 과목은 무조건 40. 최소 40 이상을 맞아야지 합격을 시켜준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과목으로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점수가 몇 점이냐면 20점밖에 없는 거예요. 20점밖에. 그러면 부동산학 개론의 합격 점수 60점을 획득하고 추가적으로 20점을 더 맞으면 몇 점이냐면 80점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요런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불합격하는 구조예요. 90점이고 30점이고 해버리면 여기 과락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불합격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총점 120점 만들어야 되거든요. 총점 120점 만들어서 나누기 2 해서 60점을 만들면 되는 건데, 그, 과목이 두 과목밖에 없다 보니까 내가 점수가 좀 남아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과목이 한 과목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1차 과목은 100점을 맞을 필요가 없어요. 100점을 맞을 필요가. 그럼 2차 과목은 100점을 맞을 필요가 있느냐? 2차 과목은 100점 맞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그 공법에서 40점을 맞은 거예요. 40점 맞았고, 공시세법에서 40점을 맞은 거예요. 근데 중개사법에서 100점을 맞은 거예요. 그러면 2차 과목은 총점 180점을 맞으시면 되거든요. 총점 180점 나누기 3에서 60 이렇게 합격이거든요. 그래서 2차 과목은 100점을 맞으면 정말 좋습니다. 왜냐면 여기다 20점 주고 여기다가 20점을 줘도 얘가 60점이 되니까. 결국 2차 과목은 그 한계가 없는 거야. 100점을 맞고 싶으면 100점을 맞으셔도 된다. 근데 잘 못 맞아요. 100점을. 100점 맞을까 봐 걱정되세요? 세상에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긴 한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1차 과목은 사실은 너무 열심히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득점 전략을 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한 과목은 40점을 확보해야 되고 두 과목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한 과목에서 최대한 줄 수 있는 점수가 20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80점 이상 맞는 점수가 다 필요 없는 점수입니다. 그러면 80점을 맞으면, 개론 80점, 민법 80점을 맞으면 합격점이 나오는 게 아니고 만점이 나오는 거예요, 만점이. 그러면 그 부동산학 개론 1번부터 8번까지 시원하게 다 틀려버리면 80점이 나와요. 민법 41번부터 48번까지를 8문제를 시원하게 다 틀려버리면 만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8번까지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개론 1번부터 8번까지 다 틀리고 민법 41번부터 48번까지 다 틀리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엄청 어렵습니다. 답을 다 알고 있지 않으면 1번부터 8번까지를 다 틀리고 민법 41번부터 48번까지를 다 틀리기는 어려워요. Very difficult 합니다, 여러분들. 다 맞는 사람보다 다 틀리기가 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따가 제가 난이도 상, 중, 하 이런 얘기를 할 건데 특히 이제 2시간 합격당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난이도 상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지엽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 그런 경우는요, 시원하게 찍어 두셔도 1차 과목에서는 만점을 맞을 수가 있다. 너무 어려운 거 안 하셔도 돼요. 너무 어려운 거. 특히 이 중에서 이제 공부를 계속 해오셨던 분들은 뭐 관계없어요. 이런 말 자체가 필요가 없어. 오리엔테이션이 필요가 없어.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돼. 근데 공부 좀 자신이 없는 분들, 아니면 공부에 손 놓은 지 좀 오래되신 분들, 뭐 그런 분들은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난이도가 높은 것들은 제끼셔도 된다. 하지만 2차 과목에서는 물론 2차 과목도 난이도가 높은 걸 제껴도 되지만 사실은 세 과목 중에서는 중개사법이 다소 쉽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과목은 난이도에 한계를 두지 말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최대한 100점 가까운 점수를 맞아주시면요, 나머지 시험을 죽 써도, 나머지 공법을 죽 쓰고 공시법, 세법을 죽 써도 이 과목에서 남는 점수를 보충해줘서 합격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만점 얘기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요거 사실 어디 가도 잘 못 듣는 얘기야. 1차 과목은 만점이 80점. 16개를 틀려도 만점이 나온다. 개론 8개, 민법 8개를 틀려도 합격 점수가 아니라 만점이 나온다. 2차 과목은 만점이 100점이 맞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합격률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 거예요. 합격률 얘기 드리기 전에 여기 11 보이세요? 여기 11 보이세요? 자, 칠판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이 치르시는 시험이 33회 시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험 치는 해가 2022년이에요. 2022년. 요 사이에 11을 위치시키시면 돼요. 11을. 그래서 33회에서 11을 빼버리면 연도가 나오고요. 연도에서 11을 더해버리면 회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올해 공인중개사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따면 몇 회 합격생? 33회 합격생. 몇 년도 합격생? 22.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33에서 11 빼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아직 수업 시작도 안 했어. 자, 다시. 33에서 11 빼면 얼마?
22년도 합격생.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이사 갈 일이 생긴 거예요. 이사 갈 일이 생기면 당연히 중개업자를 끼겠지. 그 중개업자한테 한마디 딱 던져보는 거예요. 몇 회 때 따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몇 회 때 따셨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저 25회 때 땄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5회 때 땄는데. 그러면 딱 10일을 빨리 빼는 거지. 그래서, 14년 더 따셨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뭐지? 유단자인가? 뭐 이런, 업계 관계자인가? 뭐 그런 생각을 하겠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업계 관계자들만 아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연도에서 10일을 따면 회차가 되고, 회차에서 10일을 빼면 연도가 돼요. 이런 것도 아무도 얘기 안 해줍니다. 결혼 선생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면 33회라고 했는데 결혼 선생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결혼 선생은 13회 때 자격증을 땄어요. 13회 때. 13회 때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러면 뭘 빼면? 11을 빼면 어렵지 않지? 얼마? 0.22. 그래서 저는 2002년도에 여러분들 대한민국 할 때 그거 할 때 난리 났었지. 그거 할 때 저는 대한민국 안 하고 공부했어요. 공부해서 자격증 땄습니다. 2002년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는 원래는 보통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시험을 치는데 2002년도에는 11월, 그때 제 기억에 11월 14일인가? 뭐 그때 시험 쳤던 것 같아요. 월드컵 때문에 밀렸어요. 그때 국가 시험들이 월드컵 때문에 다 밀렸어요. 뒤로. 그래서 그때 거의 유일하게 11월 달에 시험을 쳤던 해가 2002년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3회 자격증을 따시면 저보다 후배인데 몇 년 후배냐면 20년 후배예요. 20년 후배. 그래서 제가 그냥 선배가 아니라 20년 선배예요. 그래서 복도에서 만났을 때 얘를 다 갖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뭐 어이 그러고 그러면 안 돼, 여러분들. 같은 급이 아니라는 거. 20년 선배라는 거.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우리가 제일 궁금해하는 게 사실 합격률이잖아요. 내가 지금 공부를 했을 때 과연 저 퍼센트 안에 들어갈 수 있겠나, 퍼센트 안에 들어갈 수 없겠나 하는 건데 합격률은 항상 1차, 2차로 나눠서 보는 게 좋아요. 1차 합격률과 2차 합격률로. 그러면 다 볼 필요는 없고 평균 합격률 또는 합격률의 하단과 상단만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1차 합격률이 가장 낮았던 해가 23회입니다. 18% 정도. 18%. 합격률이 가장 높았던 해가 26회입니다. 26회. 좀 쉬웠어요, 그때. 이때 28%. 28%. 그러면 18%와 28% 사이에는 한 10%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난이도에 따라서 또는 그의 시험의 어떤 합격률에 따라서 사실은 조금 실력이 부족해도 되는 해도 있고 실력이 조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이 나빠서 불합격하는 해도 있는데 이건 2차에서 더 심하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2차 한번 볼까요? 네. 가장 낮았던 해가 25회 때예요. 약 한 20%. 약 한 20%. 합격률이 가장 높았던 해. 이때 난리 났었습니다, 여러분들.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이때 30회 때인데 거의 37%. 그래서 합격 하단과 상단의 퍼센트 차이가 1차는 아까 10% 정도 났었는데 얘는 17%. 요거는요, 요 숫자가 퍼센테이지가 언제 이후로 가장 높았던 합격률이었냐면 1회 공인중개사 시험 이후에 1회 공인중개사 시험 이후에 30회 때가 가장 높은 합격률을 자랑하는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말이 36.6%지 다 되는 거예요, 거의. 지금 36.6%면 반올림해서 40%를 잡아도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건 거의 다 되는 거로 봐야 돼요. 여러분들 시험은 응시자 기준으로 합격률을 산정하거든요. 무슨 기준? 응시자? 그럼 시험 친 사람 기준. 근데 시험 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아세요? 시험 치는 사람들 중에서 지금처럼 정상적으로 이제 11월 달부터 나름 우리를 갖다가 이제 우리는 얼리버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리버드. 얼리버드도 있고 합격자 발표가 나고 나면 그렇게 많이 와요. 그러니까 12월 달에 12월 1일 이후에 학원에 많이 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이제 새해가 1월 1일부터 아닙니까? 그죠? 신정 때 또 그렇게 많이 와요. 1월 1일 이후에. 근데 또 공교롭게도 우리나라는 신학기가 3월 달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머릿속에 항상 신학기는 3월 달이라고 생각을 해서 3월 달에도 그렇게 많이 와요.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 그리고 5월 달에도 많이 와요. 5월 달에. 애들 학교 좀 보내놓고 이렇게 5월 달에. 그리고 7월 달에 1차만 해봐야지 하고 등록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 지금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도요. 제가 공부 처음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재수강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실 자꾸 뻥치더라고. 아무처럼 난 잘 안 물어요. 분명히 공부를 했는데 안 했대. 초짜래. 근데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옆에 학원 다니다가
여기 하고 났는데 처음이라고 했는데 옆에 학원 같이 다니던 친구가 3월달에 또 올 수가 있어요. 목격자가 발견되는 거예요. 안녕?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옆에서 너 처음이라면서 살짝 했었어?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괜히 실없는 사람 되지 말고 뭐 공부했던 흔적이 뭐 우리 전과도 아니고 이게 좀 빨간 줄도 아니고 그냥 한번 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뭐 그게 나쁜 게 아닌데 우리 성인들이 그건 좀 부끄러워하더라고. 공부하는 걸 갖다가 공부하는 건 부끄러운 거 아닌데 용기 내는 건데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공부를 갖다가 이렇게 해보신 분들 중에서도요 늦게 오셔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시험을 치신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 계시는지 아세요? 심지어 어떤 분들 계시냐면 원서 접수할 때 공부를 시작해 보는 분들 계셔요. 그러니까 응시자 중에서는요 거의 시험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절반이 넘어요. 원서 접수하는 사람들 중에서 공부가 전혀 안 된 분들. 그러니까 사실은 시험 치면 안 되는 거야. 면접이 있다면 서류 탈락하실 분들. 면접이 있다면. 그러니까 다 과락이야, 다 과락. 그런 분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절반을 빼고 나면요 40% 가까이 합격했다는 것은 거의 다 된 거라고 봐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합격률의 진실, 숨어있는 진실은 뭐냐면 조금 일찍 시작하신 분들, 근데 나중에는 제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일찍 시작하신 분들한테만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일찍 시작하신 분들은 사실은 거진 다 돼요. 그래서 왜 사이트 같은 데 보시면 왜 뭐 3명 중에 2명이 합격했다, 10명 중에 8명이 합격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게 거짓말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실제로 합격률 높은 해에는 그렇게 합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찍 하신 분들은 무조건 합격하시는데 우리가 쑥과 마늘을 먹고 100일을 견뎌야 되는데 쑥과 마늘을 먹다가 한 50일 되면 한 절반 뛰쳐나가고요. 70일 되면 못해 먹겠다고 뛰쳐나가서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인원이 생겨서 그렇지 여러분 포기만 하지 않고 열심히 견뎌주신다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거의 다 합격을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우리가 2시간 합격당을 수업을 들을 건데 과연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는지를 모르고 공부하시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0월 달에 개념 이해라고 해서 수업이 진행이 됐어. 8강. 벌써 8강이 수업이 진행이 됐어. 입문서로.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번 주말, 다음 주말 통해서 적어도 부동산학 개론과 민법 정도는 미리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이죠. 그럼 지금은 11월 안 충격적인가? 11월달 11월달에는 개념 완성을 진행하게 됐거든요. 지금은 현재는 여기 와 있어요. 현재 여기. 왜 이렇게 백화점 같은 데 가면 현재 내 현이치 하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현이치는 우리 여기 지금 개념 완성이 와 있는데 벌써 진행이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개론 8강, 민법 8강. 여러분들은 이번 주 다음 주에서 16시간을 확보하셔가지고요. 틈틈이 개념 이해 과정을 동영상으로 듣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2시간 합격당은 전용 교재가 있습니다. 아직 이론편만 살짝 났는데 이 이론편 교재가 이게 좋아요. 이 교재가 상당히 좋아. 그래서 본 교재가 나오더라도 이 교재는 안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재 볼륨도 얇고 상당히 가볍게 보기가 좋은 교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철 같은 거 타고 왔다 갔다 하실 때 기계적으로 좀 끊어 놓으세요. 예를 들면 이 교재가 한 130쪽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계산기. 여러분들은 가만히 계셔. 130 나누기 7 때리니까 18.5페이지 나옵니다. 18.5페이지. 그래서 이게 이제 하루에 18.5페이지씩을 기계적으로 읽습니다. 그러면 얼마만 읽을 수 있냐면 일주일 만에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130 나누기 7 때리니까. 그래서 기계적으로 18.5페이지씩을 끊어가지고 읽으시면요. 한 20페이지 정도 읽으시면 되겠네. 그러면 일주일에 부동산학 개론을 한번 끝낼 수가 있다라는 생각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전용 교재로 몇 회 반복을 하냐면 4회 반복을 해요. 4회. 4번. 총 4번. 그래서 첫 번째는 개념 완성을 한번 하고요. 두 번째는 이론 정립을 할 겁니다. 3개월 정도. 그래서 이론이 총 몇 개월이냐면 개념 이해를 뺀다 하더라도 한 5개월 정도가 되고요. 문제풀이를 나머지에서 7개월 정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이론하면서 기출 문제 풀 거고요. 그 다음에 예상 문제를 풀 겁니다. 예상 문제. 그 다음에 파이널 총정리라고 갑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을 둘만 얘기해 봐라 라고 한다면 우리 수험생들이 수업은 열심히 들었는데 복습을 하고 싶다. 동영상으로 복습 많이 하거든요. 복습을 하고 싶다면 요 이론 정립 과정 하고요. 요 기출 적용 과정이 일단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3개월씩 이렇게 2번 배정이 된 거니까 이론 정립 과정과 기출 적용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고 요 전용 교재에는 뭐가 있냐면요. 일단 이론이 있어요. 그리고 일단 기출이 있고요.
예상 문제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2시간 합격당을 들으시면 좋냐면요. 그 교재 선택에서 우유부단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막 이거 봐야 될지 저거 봐야 될지 막 잘 모르겠는 분들, 어떤 교재를 끌고 가야 될지 잘 모르겠는 분들. 그저께 이제 합격했다고 한 분이 찾아왔어요. 우리 야간반 수험생이었어요. 노량진 야간반 수험생이었는데 한 분이 찾아왔어요. 남자분인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답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질문, 이렇게 수업 시간에 막 질문하잖아. 목소리도 커. 용기는 있어, 용기는. 애가 용기는 있는데 그렇게 오답 많이 했어. 입만 열면 오답이야, 입만 열면. 그 나는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오답만 하는 사람들은 답을 알고 있는 게 아닌가. 계속 오답만 할 수 없거든요. 실수로라도 맞출 수 있잖아. 답을 알고 있는데 일부러 나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답을 알면서 오답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오답을 많이 했던 친구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정 교재를 얘기하면서 자기가 그 교재를 10번 정도 봤대요. 10번 정도 봤다. 그러니까 합격하는 거야. 사실은 어떤 교재든지 관계는 없거든요. 물론 2시간 합격단 교재는 상당히 좋습니다. 퀄리티가 높은 교재이긴 합니다만 어떤 교재든지 그 교재를 10번 봤다? 그럼 합격하는 겁니다. 강제로 같은 교재를 4번 본다는 거죠. 수업만. 그럼 여러분들이 따로 복습하는 것까지 합치면 당연히 10번은 보겠지. 어떤 교재든지 교재를 10번 보시면요. 60점 맞으면 되는 자격시험에서는 합격하실 수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이치는 개념 완성입니다. 미리 진행된 개념 이해 과정이 있는데 요거는 한번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잖아요. 그지? 요거 개념 이해 과정 한 8강, 개론민법 8강씩 되는데 한번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진짜 보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보고 오는 사람이 있고 에이 뭐 지금 것도 그런데 뭐 그냥 해. keep going, 진행해. 그냥 개론선생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신데 이 차이가 나중에 놀라운 차이가 될 겁니다. 아마 그 갭이 점점 벌어져서 나중에는 따라잡을 수 없는 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려고 오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앞에서 강연한 사람들의 말을 좀 적극적으로 그리고 좀 능동적으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진짜 한번 강의 한번 보고 오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요 개념 완성으로 와 있다.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 홍보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 건데 이쪽으로 가볼까요? 이쪽. 일단 1차 과목에 우선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수업은 6과목을 다 들어주십니다. 그죠? 수업을 다 들어주시는데 복습은 일단 1차 과목 위주의 복습이 진행이 돼야 되고요. 특히 민법 위주의 복습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동차 하시는 분, 동차가 뭐냐면 1차, 2차 같이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1차만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1차만 하시는 분. 1차만 하세요? 1차만 하시는 분들은 계속 1차만 하시면 됩니다. 해당 사항이 없는데 동차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1, 2차를 같이 함께 공부해서 내년 이맘때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쥐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잘 들어봐. 그러면 진짜 내년에 자격증 딸 수 있습니다. 궁금하죠? 내년 3월 달이 되면 그러니까 2022년입니다. 2022년 3월 말에 1회 전국 모의고사란 걸 칩니다. 전국 모의고사. 3월 말에 1회 모의고사를 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얼마가 남았는지 한번 세볼게요. 지금 11월 달이니까 11, 12, 1, 2, 3, 5개월 남았습니다. 5개월 남았는데 요 1회 모의고사에서 부동산학 개론과 민법을 다 60점 넘겨버리시는 겁니다. 60점 못 넘기시겠으면 60점 가까운 점수로 받으시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동차 합격합니다. 반드시. 3월달 첫 모의고사에서 개론민법이 둘 다 60점 넘는 사람들은요 시험에 떨어질 수가 없어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험이 얼마 남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냐면 1년 남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5개월 남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5개월 남았다고. 그래서 오늘 당장 우리 부동산학 개론에서 가장 난이도 높은 파트가 3개 파트가 있어요. 수요공급, 투자, 감정, 평가론에서 수투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따라해볼까요? 수투감. 잘했어요. 안 따라하시는 분들은 왜 그러는 걸까요? 의도가 뭐지? 하여튼 나중에 따라하겠지. 아무튼 한 번 더 따라해볼까요? 수투감. 수요공급, 투자, 감정, 평가론 요 3개 파트가 어떻게 보면 우리 부동산학 개론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파트인데 이 중에서 가성비가 가장 높은 파트가 있어요. 가성비. 투입 시간 대비 점수 상승 또는 점수 향상을 가장 많이 도모해 줄 수 있는 파트가 감정평가론 파트예요. 그래서 오늘은 첫날이긴 하지만 감정평가론을 달려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험이 1년 남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시험이 1년 남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시험이
5개월 남았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혹시 이 중에서 공부 좀 해보셨던 분들은요, 시험 칠 때 마지막 한 4개월, 5개월 느낌을 한번 느껴보시고요. 그 느낌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이 너무 여유롭게 시험을 준비하는 건 안 좋아요. 약간의 긴장감이 있는 게 좋습니다. 원래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옆에서 봐도 이 사람이 수험생인지 알아야 돼. 옆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이 정체를 모르면 그건 공부 잘못한 겁니다. 1년 동안. 누가 봐도 수험생이에요. 누가 봐도. 그런 인상을 풀풀 풍기면서 다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도 봤냐면, 아우, 정말, 책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서 다니는 분이 계셔요. 검정색 비닐봉지. 누가 봐도 수험생이 아니야. 수험생은 가방 가지고 다니셔야죠. 그리고 필기독을 한 자루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도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됩니다. 필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 필통에 형광펜, 수정 테이프, 그 다음에 볼펜 색깔도 적어도 한 2-3자루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공부에 손문지 너무 오래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오늘은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오실 때는요, 필통에 형광펜에 수정 테이프에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 이런 것들 한번 쇼핑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문구점 쇼핑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6과목을 다 공부는 하시는데 1차 과목을 갖다가 최대한 빨리 어쨌든 60점 가까이 만들어서 3월달 첫 모의고사부터 60점 지키면서 공부하자는 겁니다. 언제까지 쫓기면서 공부할 겁니까? 5월달에도 1차 점수 안 나오고 7월달에도 1차 점수 안 나오고 그러면 2차가 되겠냐고. 그러니까 아마 그 2차 교수님들은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2차를 나중에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열심히 하세요라고 얘기를 드릴 겁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그 사람들 말 들으면 안 돼. 아시겠어요? 제 말 들어야 됩니다. 제 말. 진짜 동차학교하고 싶으시거든요. 그게 2차 선생들한테도 도움이 돼. 2차 과목 공부하는 것도 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1차 점수가 나와야 2차는 눈길이 가지. 1차 점수가 나오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은 결국 2차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역설적으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2차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2차를 열심히 해야 돼요. 1차를 열심히 해야 돼요. 1차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1차를 열심히 해야지 2차를 포기하지 않지. 2차를 열심히 하면 2차를 포기하게 됩니다. 뭔지 모르는구나. 아무튼 그래요. 1차 과목 위주의 학습을 하자. 그리고 최악의 경우를 한번 상정해 봅시다. 여러분들 1년 동안 공부했어요. 근데, 막, 시험이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도 최악의 경우에는요, 1차 합격했다는 얘기는 해야 됩니다. 적어도 가족들한테. 여러분들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있는 가족들은요, 내가 지금 학원에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1년 뒤에 아무 성과를, 시험이란 건 여러분들은 지금 혹시 그 학원 지금 등록 다 하셨나요? 해서? 등록이 됐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등록 안 됐으면 이런 얘기 못 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상당히 무서운 행동을 하신 거예요. 학원을 선택하는 순간 1년 뒤에 결과물을 줘야 돼요. 근데 이 학원이란 건, 자격시험이란 건요, 59점 맞으면 1년 뒤에 빵점 처리돼요. 1년 뒤에 60점 맞으면 100점 처리돼요. 결국 59점과 60점은 1점 차이인데 59점은 빵점. 아무것도 안 남아 그냥. 그 다음에 60점은 100점. 그냥 합격이야. 60점으로 합격하건 100점으로 합격하건 그냥 합격이야. 그러니까 이게 수학능력시험처럼 등수가 정해지고 등수에 따라서 대학 가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자격시험은 60점 맞으면 100점이고 59점 맞으면 빵점이 되는 그런 게 자격시험입니다. 무서운 곳입니다. 상당히 무서워요. 환영합니다. 이 바닥에 오신 걸. 59점 빵점이라니까? 60점 100점이라니까? 점수에 1점 차이 나는 사람들이요, 100점 차이 대우를 받는 곳이 이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년 뒤에 혹시 동차가 좀 힘들었다 하더라도요, 1차 합격증은 내밀어야 됩니다. 1차 합격증은 나 이제 1차는 됐으니까 내년 2차만 한번 해볼게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적어도 1차 과목에 대한 확신은 있어야 된다. 그걸 갖다가 3월달까지 만들자. 혹시 저랑 같이 그걸 만드실 분들은 제가 올해는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약간 좀 빡세게 할 거야. 약간 스파르타식으로. 그래서 오늘 다 죽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웃고 있지. 나 다 죽여버릴 거야, 내가. 그러니까 조금 강하게 처음부터 좀 푸시를 해서요. 원래 지금 감정평가론 하는 학원이 없어요. 수업을. 지금 뭐 해야 되냐면 필지, 획지 이런 거 해야 돼. 나지, 건부지. 부동성, 부증성 이런 거. 법경기 뭐 이런 거 합니다. 삼본, 생소상 뭐 이런 거 해. 이런 거 안 할 거야. 그런 건 나중에 어차피 맞추게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1월 달부터, 밝아오는 새해부터 그런 걸 할 거고요. 순서를 완전히 바꿔서 감정평가론, 수요공급, 투자론 이렇게 수투감 위주로 먼저 여러분들의 배들을 갖출 겁니다. 1차 과목 위주의 학습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정독보다는 다독의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 정독은 자세하게 읽는 거죠.
다독은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거고, 공인중개사 합격은요, 다독으로 결판이 납니다. 어떤 성격의 소유자들이 계시냐면요, 이 중에는 하나라도 정리가 안 되면 다음 파트로 못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격시험에 안 맞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우리 시험하고 진짜 안 맞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본인 공부 방법을 바꿔야 됩니까? 시험 제도를 뜯어 고쳐야 됩니까?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60점 시험은 그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하려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일단 여러 번 반복한다는 생각으로 읽습니다. 읽다 보면 이해 안 되는 거 나오겠지. 이해 안 되는 걸 연필로 체크합니다. 뭘로? 연필로. 연필로 체크하는 이유는 알겠죠? 자, 한 번 더 읽으면요, 반복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숙달되어서 해결되는 것들이 많아요. 나중에는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아세요? 11월 달에 지금 이해 안 된다고 연필로 체크해놨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1월 달 되면 와, 내가 이것도 몰랐구나. 3월 달 가지 않습니까? 부끄러워 막 혼자 이불 차고 막 그래. 그게 이해 안 된다고 밑줄 그어놨던 자기 모습이 너무 싫은 거지. 막 그때 결혼생한테 질문했었는데 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으면 저 사람 나는 기억도 못 하는데 막 자기 혼자 막 얼굴이 우락불락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복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부분이 있을 거야. 그 부분은 체크, 아까 이해 안 된다고 체크했던 부분 삭제하면서. 근데 여전히 끝까지 체크가 남아있어. 걔들만 모아서 정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독부터 출발하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여러 번 반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상당히 중요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유명한 말이. 무한 반복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렇다면 합격은 따놓은 당상이다. 정말 좋아하는 말입니다. 무한반복. 여러분들, 무한반복할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오시면요, 중개사 시험은 합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한반복할 마음의 준비가 여러분들을 합격시킵니다. 똑똑한 사람이 합격하느냐? 아니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합격하느냐?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합격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합격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열심히는 하되 무한반복하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합격하는 겁니다. 한 페이지 펴놓고 1시간 동안 보는 사람 합격 못합니다, 이 시험. 그러니까 뭐 이해 안 된다고 특정 파트, 한 페이지도 아니야. 특정 파트 가지고 2, 3일 동안 끙끙 앓는 분들 합격 못합니다. 계산 문제 하나 가지고 일주일 고민하시는 분들 우리 시험하고 안 맞습니다. 다른 걸 한번 해보세요. 그림을 그려보든지 음악을 해보든지 헬스를 해요. 왜 여러 사람 힘들게 하는 겁니까? 여기 와서. 그러니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여러 번 읽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무한반복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합격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따라서 오늘 집에 가시는 길에 카톡 프로필 상태 메시지를 이걸로 바꿔놓으시기 바랍니다. 무한 반복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물음표. 그렇다면 합격은 따놓은 당상이다. 느낌표 2개. 이렇게 하시면 누가 봐도 얘가 뭐 공부 시작했나? 이런 느낌이 들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무한 반복은 여러분들 합격시킵니다. 두 번째, 요거 제가 만든 기법인데 NL 기법을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NL 기법입니다. 자, NL 기법은 무엇의 약자냐면요, Now and Later. 지금 또는 나중에. 지금과 나중 기법입니다.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해를 해야 될 파트가 있고요, 암기를 해야 될 파트가 있습니다. 이해와 암기의 파트가 있는데, 간혹 이제 오리엔테이션 하다 보면 교수님들이 좀 약간 오버해서, 나는 그 오버라고 생각하는데, 중개사 공부는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절대 안 납니다, 진짜. 죽어. 내 말 들어. 죽어. 중개사 공부는 암기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사기야, 내가 봤을 때 사기.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이해와 암기가 병행돼야 되는 공부입니다. 이 공부는요, 이해와 암기가 반드시 병행돼야 되는 공부입니다. 뭐 60점 맞는데 다 이해하고 앉았어.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해하다가 이해가 다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하면요, 2023년이 도래된다. 이해가 다 가. 오케이? 이해의 장단점과 암기의 장단점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해했을 때 장점은 뭔지 아세요? 이 장점은요, 오래 가요. 이해하는 건 까먹는 게 아니에요. 저거 저렇게 되는 거구나. 이해했단 말이야. 오래 가요. 그리고 응용이 돼요. 응용. 근데 이해의 치명적인 단점이 뭔지 아세요? 치명적인 단점이 공부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요. 두 번째는 시험 문제 풀 때 문제 푸는 속도가 너무 떨어져요. 너무 떨어져. 이 장단점을 그대로 뒤집으면 암기의 장단점이 됩니다. 암기의 결정적인 장점이 뭔지 아세요? 장점이 문제 정말 빨리 풀어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 어떤 게 나왔냐면, 그냥 들어주세요. 그냥 다음 중 부채금융이 아닌 것을 찾아라 라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부채금융이 아닌 것 찾아라. 부채금융은 찾으면 안 돼. 지분금융 5개를 찾아서 뺄 거거든. 지분금융 5개가 뭐냐면 신조리 증권이 있어요. 몰라도 돼. 아무튼 신조리 증권 찾아서 빼면 문제 푸는데 걸리는 시간 3초. 막힌까지 단다 3초. 신조리 증권 찾아서 빼면 돼. 이걸 뭘 이해를 해? 암기해야지, 이거는. 언더스탠?
그리고 우리 부동산,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지 않은 부동산 제도가 있거든요. 제 2개와 세 3개거든요. 택지 소유상한제, 뭐 개발권 양도세, 그 다음에 뭐 공환지세, 종합토지세, 그 다음에 토지 초과 이득세,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거 두 문제 나왔어요. 바로 푸는 거야, 바로 푸는 거.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암기의 단점. 까먹어. 놀라운 속도로. 두 번째 단점은요. 암기된 게 약간만 응용돼도 응용을 잘 못해요. 근데 난이도 하짜리거든요. 응용을 잘 안 하거든. 그래서 암기와 이해의 병행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럼 공부를 할 때 어떻게 공부하시는 게 좋냐면, 2회 위주로 공부해야 될 건 지금 하는 겁니다. L. 미쳤나 봐. N.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네. 다시. 쪽팔려. 자, N. N. 이건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암기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지금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시험 특징 뭔지 아세요? 우리 시험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없어요. 내신 안 본다고. 그럼 어떡해? 내년 10월 29일 날 한 방에 결정이 나요. 그동안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망했어, 씨. 근데 그날 가서 한번 잘 쳐. 그럼 인생 펴는 겁니다. 그동안 정말 내신 잘 받았어요. 모의고사 잘 치고 했었어. 그런데 그날 본시험에서 망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때 하루만 잘하면 돼요. 그때 10월 29일 날. 요거는 later, L. 그래서 공부할 때 책에다가 스스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거 지금 해야 되겠는데, N. 나중에 해야 될 때, L. 그러면 학습 분량이 반 또는 3분의 1로 줄어요. 범위를 줄여놓고 공부하는 자와 그냥 막문과대로 열심히 하는 자는요, 나중에 학습량에 일단 차이가 날 거고, 효율의 차이가 나면서 나중에는 상당히 큰 차이가 됩니다. 학습량을 줄이고 싶으신 분들은요, NL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해 위주의, 지금 봐도 되는 거, 까먹지 않는 것들은 뭐, N. 암기 위주의 내용들, 암기해야 된다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L. 이렇게 해서 NL기법을 적용하시면요,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되나,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양을 줄여가면서 공부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NL기법 누가 만들었느냐? NL기법의 창시자. 내가 만들었어, 이거. 이건 내가 만들었어, 이거. 어디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만들었어. NL기법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NL기법 좀 책에다가 NL 이렇게 쓰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걸 습관하시면 좋습니다. 계속합니다. 그 난이도 하와 중을 집중 공략하자.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의 점수 배점이 2.5점이거든요. 2.5점. 그 모든 시험에는 난이도 상중하가 있어요. 일로 한번 와보실래요? 모든 시험에 난이도 상, 중, 하. 통상적으로 상이 한 30%, 중이 한 40%, 하가 한 30% 정도 돼요. 문항수로 얘기하면 요거 12개, 요거 16개, 요거 12개. 그렇게 해서 총 40개. 40개 중에서 필요한 점수, 문항수는 24개를 맞으시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조합을 갖다가 24개를 하느냐가 문제인데, 들어가기 전에 머릿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제가 TMI 정보 하나 드릴게요. 공인중개사 시험은 오지선다인데 1번, 2번, 3번, 4번, 5번 정답 분포, 시험이 끝나고 나서 정답 분포를 살펴보면, 저도 이걸 꼭 세는데 통상 8개씩 분포가 됩니다. 정답은 몇 개씩? 8개씩. 올해 32회 기준으로는요 77998. 77998. 네, 그러니까 정확히 8개는 아니야. 정확히 8개는 아닌데 8개 근방에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없어요. 1번 정답이 2개, 2번 정답이 14개, 이런 경우는 절대로 없다는 거. 오케이? 그러면 888888 이렇게 해서 정답 분포가 8개로 골고루 분포가 된다는 것을 먼저 사전 정보로 제시를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난이도 중하고 하를 가지고 몇 점을 만드시면 좋냐면요, 저는 요거 가지고 한 22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22개. 22개. 그러면 요게 총 28문항인데 실수로 6개는 틀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실수로. 그리고 나머지 필요한 점수를 여기서 획득할 수가 있느냐? 획득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요거 난이도 상 12개를 풀 거냐? 안 풀어도 돼. 안 풀어도. 일단 제가 왜 안 풀어도 되는 이유를 알려드렸잖아요. 1차 과목은 만점이 몇 점이다? 80점이다. 8개를 틀려도 만점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8개 틀려도 돼. 8개 틀려도 된다고. 쌤, 그러면 이거 한 번호를 밀어야 되나? 아니면 점수와 번호 왔다 갔다 해야 되나? 여러분들 의견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한 번호 밀면 됩니다. 한 번호 밀면 두세 개가 운 좋아야 나오는 겁니까? 반드시 나오는 겁니까? 반드시 나옵니다. 여러분들, 확률이란 건 학문입니다. 학문. 확률이란 건 학문이에요. 그래서 안푼 문제 있잖아. 안푼 문제 한 번호 쫙 밀면 반드시 두세 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풀었을 때 두세 개를 맞출 수 있느냐? 풀어도 두세 개밖에 못 맞춥니다. 근데 이걸 풀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겨버리냐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너무 많이 걸리고 얘들을 못 챙기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너무 이거 챙기다가 민법을 못 챙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점수를 만들고요, 요거는 그냥 찍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얘들을 풀었어. 28개를 풀었다는 거지. 예. 12개 남아있어. 그래서 정답, 우리 답안을 봤어. 보니까 오늘따라 2번이 2개밖에 없어. 오늘따라. 여러분들 2번이 정답이 2개인 경우가 있겠어, 없겠어? 방금 없다 그랬잖아. 혹시 2번으로 밀잖아? 그날따라 비는 번호 2번으로 밀면 놀라운 성적으로 합격합니다. 놀라운 성적으로 이게. 운 좋아야 4, 5개가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나와 이거 또. 반드시. 그러니까 대신에 난이도 하와 중을 잘 찾아야 돼. 근데 민법은 난이도 중과 하를 찾기가 조금 어려워요. 풀어봐야지 중인지 한지 알아. 근데 개론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계산 문제가 10개가 나와요. 뭐가 10개? 계산 문제가 10개가 나와요. 그 중에 5문제가 난이도 상이야. 몇 개 날라갔지? 5개 날라갑니다. 그 개론은요, 난이도 상을 식별하기가 상당히 좋아요. 난이도 상을 식별하기가. 걔들 갖다 빨리 5개를 날리는 겁니다. 그리고 7개를 더 날리고, 막 실컷 날리세요, 실컷. 그래도 합격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한 번은 미는데 주점이 없어야 됩니다. 그날따라 비는 번호.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찍는 건, 여러분들 합격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까? 요행입니까?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거는 뭐니까? 확률이니까. 번호 밀 때는 어떻게 밀어야 되고? 한 번호 밀어야 되고, 한 번호 밀 때 유의할 점은 무슨 번호? 그날따라 비는 번호. 그날따라 8개가 다 채워지지 않는 번호. 그 번호를 한 번으로 밀시면요, 여러분들은 좀 적은 시간 투자해서 좋은 점수를 획득하실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드려서 좀 재수 없을 수도 있는데, 개론 선생은 개론 선생이 한창 젊은 때, 지금도 젊지만, 한창 젊을 때는 1년에 1개씩 자격증을 땄었어요. 1년에 1개씩 자격증을 땄습니다. 저는 자격증 딸 때 제 원칙이 있거든요. 제 원칙이 일단은 될 것 같은 자격증을 따자는 게 제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좀 견적이 안 나온다 싶으면 아예 자격증을 시험 치지 않아요. 우리 쌤들이 어떤 쌤들이 많냐면요, 안 될 것 같은 시험을 그렇게 많이 쳤다. 결국엔 됐어, 안 됐어? 안 됐지. 그래서 이거 하고 있겠지. 개론 선생은요, 될 것 같은 시험만 치고, 일단 시험을 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1년 안에 저랑 연락했던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제 휴대폰에. 1년 안에 연락한 사람이 있으면 다 연락을 해요. 잘 지내나? 내 공부 시작했어. 이렇게. 1년 동안 건드리지 마. 언제 있어? 시험 이렇게. 심지어, 이 경비 아저씨한테도 요즘 밤에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제가 공부하고 독서실에서 오는 길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공부해요? 그러면, 무슨 자격증 시험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 공부합니다. 그러면서 시험이 언제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경비 아저씨는 볼 때마다 시험이 언제인지를 물어요. 관심은 없는 거야. 그냥 공부한다는 것까지만 기억을 하는 거지. 제가 계속 얘기를 해줘요. 결국에는 제가 밤에 안 다니니까 어떻게 시험 잘 쳤어요? 그러면 잘 쳤다고 합격했다고. 그러니까 합격 안 하면 안 되게끔 만드는 거야. 근데 시험 칠 때 제 원칙은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책상에 앉았어요. 무조건. 하루 일과 첫 번째. 그리고 자기 전에 책상에 앉아있다가 바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자야지 그게 아니에요. 책상에 앉아있다가 자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눌러놓고 항상 책 봤어요. 책을 볼 상황이나 여건이 안 되면요, 휴대폰으로 책 찍어서 그거라도 사진 갤러리에 가서 이렇게 늘려가지고 책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떨어지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너무 쉽게 들어와, 이 바닥에. 면접을 보고 뽑아야 돼. 그러니까 각오가, 다짐 같은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운 좋으면 되고, 운 나쁘면 안 되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내년에 하고, 반드시 내년에 해요. 그러면. 그런 각오로 공부하시면요. 갑자기 말이 좀 샜는데. 아무튼, 난이도 중과 하를 통해서도 충분히 합격 점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거의 자격시험 중 유일하게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시험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은 이렇게 하면 되느냐? 절대 안 납니다, 여러분들. 왠지 아세요? 통상적으로 다른 시험들은요, 점수 배점이 문제마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시험들은요, 난이도 상자리를 공부해야 됩니다. 걔를 틀리면 배점이 너무 높아요. 점수 배점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분 적분을 공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걔들은 점수 배점이 너무 높아요. 집합 명제는 점수 배점이 너무 낮아요. 미분 적분을 틀려버리면 타격이 너무 크다니까요. 해야 됩니다. 근데 공인중개사 시험은 난이도 상이든 난이도 중이든 난이도 하든 점수 배점이 똑같습니다.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난이도 중과 하로 합격 점수를 만드시고요. 난이도 상은 마음껏 날리시고요. 확률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찍는 것을 반드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2번 다시 찍는 거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찍는 거 내 실력이 아니잖아. 찍는 게 가장 대단한 실력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본 실력으로 전 과목을 60점 이상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약간 회의적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얼굴 보니까, 직접 보니까 더 회의적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찍는 게 추가가 되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합격 점수를 만들어냅니다. 아니, 1년을 공부했는데 절반 모르겠냐고. 한 과목에서 절반은 모르겠냐고. 같은 책을 10번 봤는데 절반 모르겠냐고. 반드시 알게 됩니다, 절반은. 50점 실력으로 받고 나머지 10점은 찍어서 맞추는 건데, 빈번호 찍으면 반드시, 이게 또 연습해야 돼, 이것도. 연습시킬 거야, 내가. 빈번호 찍으면 반드시 합격 점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중과하를 통해서 직접, 중과하를 공략해서 합격 점수를 만들자. 어차피 시간 부족해서 상도 못 푸니까. 알겠죠? 예, 그런 생각 좀 하시고. 그 다음에 특정 과목이나 특정 파트를 포기하거나 생략하지 말자. 요 얘기를 좀 드립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공부를 하다 보면 좀 취약한 파트가 있어요. 그리고 취약한 과목이 있습니다. 요 갖다가 가장 좋은 타협안이 뭔지 아세요? 안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타협안이. 그래서 저한테 간혹 와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선생님, 제 계산 문제 포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기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결정하고 온 거예요. 상의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상의를 안 해요. 포기했어요. 그럼 내가 뭐라 그래요? 예, 뭐 잘했습니다. 뭐 다른 거라도 열심히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간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간이 커지기 시작해서 2차 과목 공부하는 데 있어서 뭐를 포기하냐면, 선생님, 저기, 정비법, 공법의 정비법이라고 있거든요. 선생님, 저 정비법 포기했어요. 조금 더 간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특정 파트를 포기하다가, 선생님, 저 등기법 포기했어요. 등기법. 과목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등기법 포기하고 저는 지적법이랑 세법이랑 합치 점수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험 난이도를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나요? 아니죠. 시험 난이도는 그들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출제하는 책에서. 나는 등기법을 포기했어. 지적법과 세법으로 60점 만들고 싶어. 근데 그의 포기했던 등기법이 쉽게 나와버리고, 그의 공략하기로 했던 지적법이나 세법이 어렵게 나올 수 있겠어, 없겠어? 또 당연히지. 당연히 확률 50%인 거예요. 어렵게 나올 수 있어. 그러면 공략했던 과목은 어려워서 점수 안 나오고, 점수를 그저 주는 과목은 포기해서 안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절대로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정 파트나 특정 과목을 포기하지 마세요. 아니, 그러니까 물론 개론 공부하다 보면 투자력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는 하지 마세요. 되는 데까지 한번 해보는 거야. 자꾸 놓지 말라고. 그렇게 자꾸 차 뛰고 포 뛰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장기를 두고 싶은데 둘 마가 없어요. 말이 없어요. 자꾸 이렇게 계속 뭐 포기를 한대. 그러니까 불합격하시는 분들의 전형적인 공부 패턴입니다. 불합격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에요. 불합격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은요, 쌤, 저 뭐 날렸고요, 저 뭐 신나, 뭐 저기 법정 스님인가? 자꾸 버려, 막 이렇게.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는 것 같아. 막 버려, 이렇게. 세법 버리고, 공시법 버리고, 다 버리고. 나중에 뭘 공부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특정 파트나 특정 과목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버리지 마세요. 그 파트가 쉬울 수 있어요. 계산 문제 다 버렸는데 쉬운 게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올해 쉬운 거 진짜 많이 나왔어요. 계속 갑니다. 응용력의 배양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시험은 이론 잘하는 사람이 합격할까요? 문제 잘 푸는 사람이 합격할까요? 결판은 문제로 납니다. 절대로 결판은 이론으로 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는 건 정말 많은데 문제를 못 푸는 사람이 있어요. 더 심한 경우를 알려드릴까요? 아는 것도 정말 많고 문제도 잘 푸는데 시험장에만 넣어놓으면 머리가 하얘진대요. 그러니까 멀쩡해. 이론도 잘해. 척척 박사야, 척척 박사. 모르는 게 없어. 그리고 여기서 시험을 치면 70점이 나와. 문제도 잘 풀어. 근데 시험장에만 가면 뭐 갑자기 몸도 안 좋아지고요, 머리도 하얘지고요, 정신도 없어지고요, 뭐야 하다가 지금 망쳐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많아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두 가지일 것 같은데요. 문제를 못 풀거나 실전 감각이 떨어지시는 분들은요,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일단 문제풀이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문제풀이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론으로 결판 나는 게 아닙니다. 특히 기출문제는요, 최소한 3회독 이상 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3회독 이상 기출문제풀이를 하셔야 되고요. 나중에 이제 책에 나오면 기출문제가 있을 거야. 최소한 3회독 이상. 두 번째는 월별 모의고사를 반드시 응시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응시하셔야 되냐면 실전처럼 응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3월달부터 제1회 모의고사가 있을 거고요. 이 모의고사가 총 8회가 있습니다. 8회. 그래서 어떻게 있냐면 내년 3월달부터 3, 4, 5, 6, 7, 8 이렇게 10회, 10월달까지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해서 10월달까지 총 8회 시험이 있는데 한 번도 빠짐없이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합격하고 싶으면 내 말 들어. 그리고 한 번도 빠짐없이 응시하시는데 여기서 유의할 점, 정말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시간 배분 잘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고, 못 푼 문제 찍어야 되겠어요? 안 찍어야 되겠어요? 찍어야 되겠고, 찍을 때 비넘번호로 찍고,
그 다음에 답안 작성까지 해서 내야 되겠어요? 안 내야 되겠어요? 내야 됩니다. 이걸 시험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시험 치기 전에 우리 벼락치기라도 해야 안 해요? 모의고사 칠 때 벼락치기 해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모의고사 치기 전에 개론 다 한 번은 다 읽어보고 민법 한 번은 다 읽어보고 그렇게 시험장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벼락치기 8번이면 합격을 만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문제풀이 열심히 하셔야 되고 최소 기출문제는 3회독 이상 이론으로 결판나는 게 아니야. 좀 몰라도 기출문제 해야 돼, 일단. 두 번째는요, 모의고사 응시하셔야 됩니다. 연습을 실전처럼 하시는 분들은요, 실전을 연습처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계획적인 학습인데, 요거는 제가 한번 유튜브, 아까 저기 말했던 유튜브에 그 공인중개사 계획 짜는 법을 갖다가 한 15분짜리 영상으로 한번 만들 계획입니다. 요거는 제가 합격자 발표 12월 1일 전에 한번 만들어 볼 거니까, 그때 제가 학습 플랜 짜는, 학습 플랜이 없으면 안 돼요. 학습 플랜이 없으면. 학습 플랜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책만 잡아다 놨다 자꾸 해요. 책만 잡아다 놨다.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은데 한 게 없어. 플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개념 이해 과정이 벌써 10월 달에 진행이 됐어요. 또 영상으로 찍어놨어요 하는 거. 개론 8개, 민법 8개, 16시간 확보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뺄 수 있는 시간을 생각하시고요. 그 16시간을 빼서 적절하게 배분해서 플랜을 짜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한번 짜보시고요. 구체적인 짜는 방법은 제가 개인 유튜브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마인드 컨트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마인드 컨트롤. 제가 휴대폰을 가져온다는 게, 안 가졌네. 일단은 한번 들어보시죠. 자격증 시험 준비할 때요, 주변 정리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주변 정리.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공부한다는 사실을 좀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누구한테든지. 적어도, 당연히 여러분들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가족들은 알 거고요. 친한 친구들한테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친인척들, 친지들한테도 얘기를 하시고요. 아는 지인들한테도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시는 게 좋냐면, 일단 이 시험에 합격 안 하면 안 되게끔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건 반드시 합격을 해요. 홍익인간의 정신이죠. 널리 이롭게 알리는 거예요. 널리 이롭게. 네. 그래서 이 시험이 합격 안 되면 안 되게끔 만들어 주시고요. 두 번째는요, 1년 동안 여러분들 지켜야 될 수칙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신분은 임시적이나마 일반인에서 수험생으로 바뀌어요. 여러분들 수험생이 지켜야 될 마땅한 도리 같은 게 있을 겁니다. 그죠? 네. 지극히 당연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지각 결사하지 않는다.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플랜 짠 대로 동영상 미루지 않는다. 이런 계획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올해 시험 공부하시는 분 중에 어떤 분이 계셨냐면요,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 실력은 잘 몰라. 실력은 잘 모르는데 항상 그 자리에 앉아서,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서 정말 열심히 또박또박 대답하면서 수업을 들으셨던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하루는 보니까 너무 표정이 안 좋아. 표정이 안 좋더라고. 그래서 왜 강의하면서 자꾸 신경 쓰이더라고. 열심히 하신 분인데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지 하면서 수업을 하다가 쉬는 시간에 가서 물어봤어요. 어디 몸이 안 좋으세요? 그러니까 백신 맞고 왔는데 부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온몸이 너무 지금 몸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니 좀 집에 가서 좀 쉬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쌤, 저 죽어도 학원에서 죽을래요? 라고 얘기하셨던 분이었어요. 자기 처음에 공부 시작할 때 자기 다짐이었대요. 단 한 번도 결석하지 않겠다.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마음을 먹었대요. 결석을 하면 떨어져도 할 말 없다라는 다짐을 자기 스스로 했대요. 그분 시험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당연히 되죠. 당연히 되죠. 안 될 것 같습니까? 당연히 되지,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되지. 당연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다짐을 갖다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정해주시고 한번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기사 시험은요, 초심이 중요한 시험이 아니라 그럽니다. 뒷심이 중요한 시험이라 그래요. 시작이 중요한 시험이 아니라 그럽니다. 마무리가 중요한 시험이라 그럽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심에 있어서 중간에 슬럼프가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그걸 갖다 정해놓으세요. 나는 몇 번의 슬럼프를 만날 거다, 이렇게. 그리고 그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나름 하셔야 됩니다. 한번 시작한 공부를 갖다가 중간에 점수 좀 안 나온다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진득하게 좀 못하시고 중간중간 포기 잘 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 지금부터 포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어요? 지금 환불 금액이 많이 나와요. 지금은. 나중에 책 받고 이름 쓰고 하면 환불 금액이 별로 적어져요, 여러분들. 환불 하실 것 같으면 지금 환불하세요. 여러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헬스 같은 거 해봐, 헬스 같은 거. 아니면 음악, 피아노 같은 거, 기타 같은 거 한번 배워보든지. 왜 이렇게 어려운 걸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공부는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자신과의 싸움을 이기셔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슬럼프 극복하는 방법을 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있긴 한데 한 개만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슬럼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슬럼프 극복하는 방법은 안 쓰셔도 돼요. 쉬운 거라서. 슬럼프 극복하는 방법은 본인 집 근처에 중개사 사무실 한번 가보세요. 공인중개사 사무실 많을 테니까. 그래서 유리문 밖에서, 중개사는 주로 유리문이니까, 유리문 밖에서 안을 한번 그 사람 눈치 못 채게 견눈질로 이렇게 한번 관찰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관찰을 자주 하거든요. 관찰해보면 안에 누가 있냐면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있어요. 그 사람을 갖다 우리는 개공이라 그래요. 개업공인중개사. 그 사람 갖다 한 2분만 관찰해보세요. 2분만 관찰해보면요. 그 사람들 딱 보고 이렇게 관찰해보고 있으면 이렇게 스마트해 보여요? 평범해 보여요? 엄청 평범해 보여요. 옷 입는 센스가 좋아요? 그냥 그저 그래요. 그냥 그저 그래요. 그냥 그저 그래요. 똑똑하게 생겼어요? 그냥 생겼어요. 그냥 생겼어요. 공인중개사 시험은요, 보통 사람들이 합격하는 시험이에요. 물론 아무나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은 아닙니다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들 슬럼프 왔겠지. 그건 극복한 사람들이 최소한. 상당히 유명한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남을 이기려는 자, 남을 이기려는 자, 자기 자신부터 이겨라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중개 실무 나가시면 정말 총성 없는 전쟁터입니다. 여기 있을 때가 좋아. 저기 가면 전쟁터야, 전쟁터. 자고 일어나면 팔 한쪽 없고 그래. 코가 없고 그런다. 그런 곳이 중개업소라고. 그러니까 남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는데 그 사람들은 벌써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다 이기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랑 경쟁을 하러 나간다는 건데 지금 이걸 못 이기시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렇게 평범하게 생긴 보통 사람들이 합격하는 시험인데 나라고 왜 이걸 못할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슬럼프 극복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의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요, 모교에 플랜카드 붙어요. 감정평가사, 지금은 없어졌지만 사법고시, 행정고시, 공인회계사 CPA 이런 시험에 합격하면, 심지어 약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시험까지요 합격을 하면요, 모교에 플랜카드 붙습니다. 근데 중개사 시험에 합격해도 플랜카드 안 붙어요. 플랜카드 붙는 시험은 아니에요. 사실 제가 플랜카드 붙는 거 2번은 봤어요. 2번은. 와이프가 10년 만에 자격증이 됐대. 10년 만에. 공부 10년 한 거야. 자격증을 딴 거야. 남편이 플랜카드 붙였습니다. 사진 찍어서 내가 봤어. 대단하더라고. 눈물 나더라고, 눈물. 10년. 그러니까 10년 만에 자격증을 딴 거야. 하여튼 어쨌든 저는 그 사람 같은 경우는 혹시 개업하셨거든요. 중개업이 이렇게 좀 실패하더라도 쉽게 접을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어렵게 딴 자격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일단 시작하시는 거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 그리고 이왕 공부하시는 거 좀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강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성인들이고 알만한 사람들이니까 제가 이렇게 능동적으로 하자고 해도 수동적인 사람들 많고요. 그리고 또 성격상 좀 내성적인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해도 OX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수업이나 해. 왜 나한테 자꾸 묻고 그래. 짜증나게. 그런 분들도 계시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수업의 능동적인 참여와 수동적인 참여는 상당히 달라요. 여러분들 어른들이 새롭게 나오는 노래들 가사를 갖다가 잘 기억을 못 한대요. 그러니까 요즘에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성인들은요, 맨날 노래방 가면 옛날 노래 부르는 거예요. 옛날 노래.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전에 우리 노래 들을 때는요, 좀 능동적으로 들었던 것 같지 않습니까? 심지어 가사 같은 경우를 갖다가 이렇게 쓰면서도 공부는 아니지만 쓰면서 외웠던 것 같지 않습니까? 같은 구간을 갖다가 2번, 3번 반복하면서 들은 기억이 없습니까? 그리고 노래 가사집을 보면서 이렇게 이게 어디 있지 하면서 찾아본 기억이 없습니까? 근데 요즘에 그랬던 적 있냐고. 안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가 한 개도 없는 겁니다.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가.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능동적으로 하는 겁니다. 능동적으로 하는 공부는 정말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여러분들이 답을 이끌어내고 왜 한번 따라해보자고 하고 왜 반복을 하고 하는지를 갖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업의 주체는 여러분들입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강의를 하면요, 저는 제가 여러분들 같으면 정말 앞에 있는 강사가 정말 열심히 하면 나도 열심히 할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안 해주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안 해주시는 분들은. 그렇게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 안 해. 따라하라고 할 때 안 따라하고,
그다음에 이거 한번 OX인지 대답해 보라고 할 때 대답 안 하고 손 한번 들어보라고 하는데 손도 안 들어보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A라고 생각하세요? B라고 생각하세요? 할 때 A 손 들어봐 할 때 손 들고 B 손 들어봐 할 때 손 들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들으시는 분들은요. 나중에 그렇게 해서 합격을 해도 저는 그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도. 끝까지 가져갈 거예요. 아마 내년 이맘때는 합격자 모임이라는 걸 할 거거든요. 올해는 뭐 이렇게 인원 제한이 어떻게 걸릴지 모르겠어서 12월 이후를 봐야 될 것 같은데 합격자 모임이라는 걸 하게 될 건데 합격자 모임하면 합격자 모임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쫙 술도 따라주고 막 선생님들한테 선생님들도 다 참여해요. 그럴 거 아니야, 그지? 예, 그러면 그 수업시에는 능동적으로 참여 안 했던 사람이 운 좋게 어떻게 하다가 합격을 했어. 그래서 1년 동안에 쌤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술을 따라줘도 저는 그 술 받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어요? 고상철 줘, 고상철. 제일에 주든지. 나는 뭐 됐어. 나는 마음에 담아둘 거야. 끝까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정의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튼 그런 생각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 그 합격생 중에 올해 합격생이에요. 내가 다음 주에는 가져와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올해 합격생 중에 직장인 동차 합격자가 있어요. 직장인 동차 합격자. 점수가 상당해요. 1차, 2차. 나중에 점수를 읽어드릴게요. 이분이 그 직장인이고 하루에 공부할 시간이 몇 시간 안 된대. 근데 동차를 합격하셨더라고. 점수도 고득점이고.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부탁을 했어요. 동영상 수업 들었던 사람이에요. 동영상으로 수강 후기를 올렸는데, 좀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 특히 2시간당 수험생들한테 얘기 좀 좋을 것 같다 해서 좀 부탁을 했어요. 공부했던 거 어떻게 공부하셨냐고. 이렇게 글이 이만큼 왔어요. 메일로. 글이 이만큼 왔어요. 제가 다음 주에 읽어드릴게요. 휴대폰에 찍어놨는데, 오늘 읽어주면 참 좋은데. 근데 그분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중간에 슬럼프가 너무 많이 왔대요. 근데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했느냐면 그 사람은요. 오늘 슬럼프 극복하는 방법 2가지를 알려드리는데, 공법 힘들 때는 개론 공부로 슬럼프를 극복했대요. 공시법이 힘들 때는 중개사법 공부로 슬럼프를 극복했대요. 합격하는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그리고 떨어진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안 했대요. 단 한 번도. 내가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안 했대요. 잘못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한 거지. 중개사 시험은 보통 사람들이 합격하는 시험이거든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하니까 안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하니까. 합격을 한다는 긍정 에너지를 몸에 가득 채우고 1년을 살면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던 합격자 모임에 가면요. 합격자 모임 가봤어요? 안 가봤죠? 안 가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합격자 모임에 가면요. 합격자들만 쫙 앉아 있어요. 신기한 게 불합격자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 장관입니다, 여러분들. 쫙 이렇게 합격자가 쫙 이렇게 앉아 있어요. 합격자가. 장관입니다. 그분들이 이제 1부, 2부 이렇게 하다가 3부쯤 가서 이제 술 한잔 하는 시간이 되면요. 와서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스님, 지난 1년 동안 너무 고생하셨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재밌었대요. 우리가 1년 동안 노래 부르고 춤췄나요? 주구장창 수업만 했거든요. 주구장창 강의만 듣고 주구장창 공부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즐거웠대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공자 논어편에 나오는 얘기인데, 첫째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힘든 공부지만 1년이라는 수험 생활 동안 이 공부를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즐기시면 여러분들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즐기고 있다는 증거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끝나는 게 아까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요즘 넷플릭스도 있고 하니까 드라마 같은 거 이렇게 하나 꽂힌 드라마가 있으면요. 드라마 한 편으로 보고 1편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아쉬워, 안 아쉬워? 아쉽고 2편이 궁금하지? 수업이 그래야 돼. 2번째는요. 즐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10분 쉬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분밖에 안 지난 것 같은데 벌써 1시간이 갔네? 즐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지금 당장입니다. 10분 쉬겠습니다. 그러면 1시간이 갔지? 10분밖에 안 지난 것 같은데?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예? 2번째는요. 제가 오늘 수업 하고 나면 마칠 거 아닙니까? 그죠? 한 9시 반쯤 마칠 거고요, 오늘은. 첫날이니까. 9시 반쯤 수업을 마칠 때 고생하셨습니다 하면, 저기서 끝나면 안 되는데, 지금. 클라이막스인데, 저게. 다음 수업이 너무 궁금해야 됩니다. 즐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즐기시는 분. 그리고 단 한 번도 불합격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으실 분. 그리고
1년 투자해서 이 자격증 한번 손에 넣고 싶으신 분들. 사실 요즘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로 젊은 분들이 많이 와요. 젊은 분들이 많이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젊은 분들이 자격증을 따로 오는 이유가 취업, 창업도 창업이지만 똑똑하죠, 요즘 젊은 사람들. 재테크입니다, 재테크. 1년 투자해서 이만큼 부동산 관련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은 사실 없어요. 1년 투자해서. 그리고 집안에, 요즘에는요, 집안에 변호사는 없어도 중개사는 한 명 있어야 됩니다.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부동산만 한 게 없거든요. 집안에 중개사 한 명 있어야 됩니다. 그 중개사가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친한 친구들 중에서 4명이 공인중개사예요. 제 정말 친한 친구 중에 4명이 내가 다 따라 그랬어요. 다 내 강의 듣고 땄어요. 그리고 저 와이프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리고 제 남동생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부를 했던 친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안 되는 건 난 안 된다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재수씨 남동생 와이프 재수씨한테 중개사 따라 그래서 중개사입니다. 우리 집안에는요 공인중개사가 많습니다. 제 친한 친구들도 공인중개사가 많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부동산 관련 투자 이런 부분에서는 중개사가 많으니까, 부동산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업계 관계자니까, 유단자니까, 그러니까 다 자산 증식도 다 잘 살아요. 집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면 부동산 가격 정보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이 싸게 나올 때 하나 찍어서 사야지.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집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 안에 공인중개사가 되고 싶고 1년 동안 불합격에 대한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으실 분, 그리고 공부에 대한 다짐을 철저하게 지켜주실 분, 그러실 분들은요 제가 여러분들의 공인중개사의 그 꿈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저 혼자 만드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만드는 거니까 1년 동안 저랑 합심해서 제가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해 좀 스파르타식으로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해서 1년 뒤에 이맘때는요 저랑 시험이 어렵게 나올 것 같아, 쉬울 거 나올 것 같아 이런 공부 얘기가 아니라 정말 어디 사면 돈 되고 어디 사면 많이 오르고 이런 돈 버는 얘기를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좀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첫 시간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쉬겠습니다.